네, 안녕하세요. 정치화스타 백성문입니다. 자, 오늘 백성문의 시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할 일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있네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저하고 윤희석 대변인하고 방송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희가 마치 탄핵을 반대하고, 또 헌법재판관이 충원되는 걸 반대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관 9명이 완전체가 돼서 탄핵 심리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다시 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죠. 결국 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오늘 이제 사실상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죠. 본회의 보고도 다 됐고요. 그러면 결국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일단 사실상 이제 기계적으로 임명만 하면 될 정도로 3명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정부로 보냈는데,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민주당은 지금 탄핵 체제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11월에 그 추경 원내대표가 이미 다 합의해 준 건데 지금 와서 목리 부리는 거 아니냐. 근데요, 제가 비상계엄도 너무 잘못됐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진두지휘에서 막았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것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도 직무에 두면 안 된다고 똑같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직무집행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리는 오늘 이제 시작이 되죠. 변론 준비 절차부터. 6명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은 이건 6명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6명 체제로 끝까지 간다면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그런 좀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먼 이야기고요. 그때까지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딱 이렇게 규정을 했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그리고 지금 현 국무위원들,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여기도 사실상 내란 공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승리자고 우리들이 선이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해.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며칠 전에 원래 24일까지 기한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 통과 안 시키면 탄핵하겠다는 얘기 한번 했었죠. 그 법정 기한이 1월 1일까지입니다. 1월 1일까지 기다렸는데도 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설득에 나서고 그 설득도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만약에 탄핵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좀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래 오죽하면 이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이 3인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과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아이 그거 그 직무정지 상태 오래 둬야 되는데 뭐하러 임명해 하면서 국민의힘이 임명하자는 제안을 일거에 거절했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 6명이서 심리를 해서 결정을 못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해도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돌아선다면 탄핵 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속칭 똥줄이 탄 겁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대국민 호소, 그리고 총리에 대한 설득,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통과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설득화하는 작업을 최소 며칠이라도 해야죠. 일단 다 됐으니까
무조건 임명해. 너 임명 안 해? 너 탄핵.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어제 윤희석 대변인도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정하면 다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심지어 행정부까지도 지금 현재 민주당 세력이 다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 의견 듣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본인들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은 물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그때 이제 등 떠밀려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3인도 임명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훨씬 더 민심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그런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일반 저희 보수 유권자들을 좀 만나보면 윤통이 잘못했고 윤통 탄핵당에 마땅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건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올라온 이 세 명을 임명해서 빨리 탄핵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지적하지 않고 전부 무사 통과시켜주는 것만큼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제 이거 끝이겠어요? 다음에 이제 또 특검안 올라오는 거 가지고 또 문제 삼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오늘 탄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타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또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만큼은 꼭 좀 막아달라. 이건 사실상 내각 전체를 탄핵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던 것처럼 환율은 이제 1470원을 뚫고 있고요. 완벽하게 안정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경제와 민생도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하나입니까? 탄핵, 이재명 대표의 빠른 조기 대선을 통한 대통령?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안쪽에도 얻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환율이 요동친다. 그건 아니죠.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니까 환율이 요동치고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이야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사실 무조건 다 임명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뭐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그 임명하겠다. 그 합의라는 게 일단 테이블도 좀 만들어 보고, 지금 여야정 협의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양보할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름만, 제목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요. 김건희 특검법이고 내용은 그냥 보수 절멸입니다. 과거의 위헌성이 너무 심해서 자기들 나름의 수정을 했던 안이 아니고 그 위헌성이 너무 심했던 그 안을 다시 올린 거예요. 이게 양보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당만 살아나고 국민의힘과 보수 전체가 절멸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실상 절반 가까이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은 상관없습니까? 그냥 오로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속칭 개딸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열렬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국민입니까? 최소한 이 국가를 위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스탠스는 지금처럼 공격적이 아니라 조금은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또 조금은 여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또 행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같이 도울 일들을 찾아보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헌법재판관 3인은 임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야말로 여론으로 떠밀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탄핵심도 잘 진행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건 역시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점령군처럼 우리 마음대로 야 이제 질러. 또 노종면 의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 상태거든요. 국무위원 16명 중에 1명이 직무 정지 상태니까 5명이 없으면 의결을 못합니다. 의결을 못하면 의결기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고 행정부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낸 법은 자동적으로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그건 일당 독재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하나의 지향점을 보고 가는 국가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통합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합의 마음, 통합의 메시지 같은 것들도 내야 또 반대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게 정말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한덕수 총리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하게 되면 무슨 사유로 탄핵을 했을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김건희 해병대 특검법 제2요구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었다. 과거 총리 시절에.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이건 입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축 시도. 이거는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물러나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여당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뭘 해보겠다는 거지. 둘이 공동 국정 운영 체계를 주도했다고요?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그리고 권한대행 직무 관련해서는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 불이행. 이거 기한도 안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이 법 잘못 만들었잖아요. 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합의를 해오면 임명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탄핵 사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건 총리 때 사유 3개, 권한대행 때 사유 2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헌법학자 수준이 돼 가시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석이 필요하죠. 근데 총리 같은 경우 과반이 넘어야 돼요. 151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신분이라면 야당 단독 가능. 대통령이라면 야당 단독으로는 안 되고 여당 이탈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권한대행에 관련해서는 법조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헌재 내에서 나왔던 그 자료에 따르면 권한대행 탄핵은 200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 잘못한 걸 갖고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꼼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묻고 싶은 건 그럼 이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또 탄핵? 그 뒤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안 하면 또 탄핵? 행정부 없앨 때까지 할 겁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봐야죠.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고 여론의 반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 비상계엄 잘못됐고
이건 내란에 해당하고 대통령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대통령이 직무로 복귀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 탄핵이 진행되면 탄핵 인정될 거예요.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급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통행할 만큼? 그럼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차분하게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알아서 잘 진행될 것들을 24일까지 안 하면 너 탄핵.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 너 탄핵. 이거 한덕수 개자식이네. 뭐 이런 SNS를 문정보고 올리고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민주당이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고 하고 사실상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유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 안 돼도 탄핵을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다만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에서는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도 이거는 혼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처분을 받아들여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잠시 물러났다가 가처분 인용되고 다시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 민주당 어떡할 건데요? 무언가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본인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담화는 그냥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가장 수긍하고 오히려 응원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여 대통령 돼도 재판 다 받겠다. 내가 혹여 대통령 돼서 재판을 다 받고 유죄 판결 나오면 대통령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보단 진짜 궁극적으로 난 아직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판결이 나와서 또 한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좌우가 갈라져서 찢어져서 거의 또 준내란 상태가 된다면 그건 감당하기 어려우니 내가 대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메시지 낸다면 민주당의 집권은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그럴 생각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잘못한 사법 리스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으로 다 묻혀 있으니까 요것만 잘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지금 이런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정말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백성문의 시선에서는 법 얘기를 주로 하려다가 제가 카메라가 켜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쭉 다 한번 해버렸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본방송에서 깜빡 잊고 저희 계정 후원해 주신 분들 성함을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월요일 본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이름 불러드리고요. 감사의 뜻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방송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